직선과 직선 밖의 한 점 사이의 거리는 무한히 많은 선분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짧은 수직인 선분의 거리, 수선의 거리가 됩니다. 직선 L과 직선 밖에 있는 한 점 P 사이의 거리, 즉 수선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점 P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 이 두 직선을 연립하게 되면 바로 그 교점의 좌표인 수선의 발 H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결국은 수선의 거리가 되고 공식을 통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설명은 아주 간단하지만 실제 계산 과정은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식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 공식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로 구할 수 있는데 이 공식을 지금부터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선의 발 H를 X2, Y2로 놨을 때 선분 PH의 기울기 x2-x1분의 y2-y1 그리고 직선 L의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를 곱하면 직교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a분의 b로 곱하면 다음과 같이 될 테고요. 여기서 x2-x1과 b를 서로 바꾸어도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값을 우리가 k로 놓게 된다면 x2-x1은 ak가 되고 y2-y1은 bk가 되겠죠. 이를 일식으로 놓겠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라고 하는 것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같기 때문에 선분 ph가 되겠죠. 그러면 공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바로 x2-x1과 y2-y1 대신에 ak와 bk를 대입하게 되면 a제곱 k제곱 플러스 b제곱 k제곱이 되니까 k제곱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테고요. k제곱은 근호 밖으로 나가서 절대값 k가 됩니다. 이것을 이식으로 놓고요. 수선의 발 h는 직선 L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직선에 점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됐고 이를 3식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일식을 x2에 관한 식과 y2에 관한 식으로 바꾼 다음 3식에다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이거를 다시 전개해서 k는 묶어주고요. 그리고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 이를 4식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는데요.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이죠.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남겠네요. 이것이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공식 없이 구해보면 먼저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그래서 3분의 2가 되고요. 2,4를 지나는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2,4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됩니다. y에 관한 식으로 바꾸고요. 직선과 연립을 통해서 직교할 때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입을 하고요. 정리를 했을 때 x좌표가 먼저 나오네요. 13분의 34, y는 13분의 40이 되겠죠. 이래서 직선 위에 직교하는 점의 좌표 13분의 34와 13분의 40을 구했고 결국은 점 2,4와의 거리가 결국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말은 쉬운데 이거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13분의 4 루트 13이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공식으로 구해보면 그렇다면 공식을 나타내 보고요. 즉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되고 이때 점 2,4가 x1, y1이 될 테고요. a, b, c는 직선의 개수가 되겠죠.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그리고 분모의 유리화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13분의 4 루트 13이 됩니다. 다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1번 공식을 이용해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대로 다음과 같이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41분의 3 루트 41이 됩니다. 2번 직선이 지금 표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변을 2로 곱한 다음 일반형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냈을 때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루트 5가 됩니다. 3번 직선이 표준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양변을 12로 곱해서 정리를 한 다음 이를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서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52분의 19 루트 13이 됩니다.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려면 먼저 원점이 0,0이기 때문에 x1과 y1이 각각 0이 되므로 공식 자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절대값 c로 아주 간단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y는 2x-5라고 하는 직선이 원점에서 거리는 이를 일반형으로 일단 바꾼 다음에요. 그 다음에 공식에다 그대로 넣어서 계산을 해주고 유리화를 해주면 루트 5가 됩니다. 원점에서 다음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1번 기본적인 공식이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때 이 점이 원점 0,0이기 때문에 x1, y1이 0, 0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2가 됩니다. 2번 이번에는 원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이 있죠. 굉장히 간단한데요. a가 2, b가 3, c가 5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13분의 5 루트 13이 됩니다. 3번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1이 됩니다. 4번 표준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양변을 8로 곱했을 때 그리고 이를 공식에다 그대로 넣어서 정리해주기만 하면 17분의 12가 됩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y절편에서부터 반대편 직선까지, y절편에서부터 반대편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AA-와 BB-가 서로 같기 때문에 그 비율을 결국은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L2를 직선 L1과 같이 일차항의 개수를 일치시키게 된다면 상수항만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되겠죠. 여기서 직선 L2의 y절편은 그렇다면 0,-b분의 c2-가 됩니다. 그러면 이 y절편에서부터 반대편 직선까지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다 그대로 넣어서 그리고 b를 약분하게 되면 공식이 훨씬 간결한 모양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됩니다. 평행한 두 직선을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 있고 두 직선은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게 되죠. 이를 모두 좌변으로 이항한다면 일반형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직선 L2의 y절편은 0,n-가 되죠. 앞서 우리가 증명했던 일반형에서의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x와 y의 개수가 일치할 때 증명됐던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나타내 본다면 이것이 바로 표준형에서의 기울기와 y절편 n과 n-를 이용해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공식이 됩니다. 평행한 두 직선 L1과 L2 사이의 거리를 다음 공식 3개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선 L2의 y절편은 0,4분의 5 그래서 반대편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해서 10분의 7 루트 5가 됩니다. 이번엔 직선 L2를 양변을 2로 나눠주게 되면 직선 L1과 같이 1차항의 개수가 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리된 공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정리해주면 10분의 7 루트 5가 됩니다. 이번엔 두 직선을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일치하게 되죠. y절표는 서로 다르고요. 그렇다면 앞서 정리된 공식에서 값들을 그대로 대입해서 그 다음에 정리했을 때 분모의 역수를 분자에 곱해주면 번분수가 간편해지게 되죠. 그리고 분모의 유리화를 했을 때 10분의 7 루트 5가 됩니다.